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서 울산의 현역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구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구 기자, 네.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했죠. 네. 지난 27일 화요일이죠. 이 국민의힘 이채익 박성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혐의를 말씀드리면 이 박성민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채 의원 역시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여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경선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100여 명을 모아놓고 그 당시 상대 후보였던 최건 변호사와 그 아버지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최건 변호사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하자 그 이 의원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랬죠. 이 검찰은 해당 발언을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네, 근데 두 의원 모두 혐의를 인정하던가요? 네. 그 박성민 의원은 경선 운동 당시 다른 후보자들도 자신과 비슷한 방식의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또 당시 선관위에서 나눠준 경선 운동 관련 안내문에도 그 같은 선거 운동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안내문이 있었군요. 국회의원이 판사 앞에서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선관위가 그런 안내를 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 재판부도 그 박성민 의원의 경우는 일단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그 당시 선관위가 그렇게 안내를 한 건지 등을 확인한 뒤에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박성민 의원은 그렇고 이채익 의원은요, 혐의 인정하던가요? 네, 그 이채익 의원의 경우는 이 경선운동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요.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검찰은 이채익 의원에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와 또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정 최소 형량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무겁네요. 네, 그래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최대 절반가량 감경을 받더라도 일단 유죄가 인정되기만 하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건데 이렇다 보니 이 의원으로서는 무죄 입증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굉장히 긴장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두 의원 모두 다 다음 재판이 결심 목판이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옛날에 이게 좀 이렇게 길게 끌었는데 속행되네요. 네, 특히 이채익 의원은 다음 재판이 다음 달 24일입니다. 네. 이날이 바로 결심 공판인데요. 따라서 1심 판결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이고, 예. 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권 의원 당사자는 아니고 이제 그분의 와이프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권명호 의원의 배우자가 기소가 됐는데요. 그 4.15 총선을 앞두고 출판 기념회에서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달 11일 결심 공판으로 열리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정천석 동구청장도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이 4.15 총선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 석상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 1명과 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2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저 북구 쪽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천석 구청장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당선된 선거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아니고요. 선거범으로 일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은 당연 퇴직이 돼서 물러나게 됩니다. 말은 조금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일단 자리는 날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남구청장도 지금 공석이에요. 예, 지금까지 언급한 분들 외에 선거사법부로 재판받는 분들 또 있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 전영희 울산시의원과 또 남구의 변혜식 의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전영희 시의원의 경우는 상품권과 식사비 등 이 세 차례에 걸쳐서
50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변혜식 남구의원은 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모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SNS 대화방에 올리고 예. 또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거짓 응답을 하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혜식 의원은 다음 달 13일에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야, 선거법 정말 복잡하고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분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 여부 그리고 재선거 규모가 이제 정해지게 되니까 지역 정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 4월 7일에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 4.15 총선과 관련해서 그 울산에서 여러 명이 이 재판에 넘겨지긴 했는데 그 법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들은 아니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빨리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과 단체장 구현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